에펠탑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과 같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넘치는 프랑스 파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채취가 살아있고 과거와 현대의 독특한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 도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센강을 따라 현재도 진화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이곳은 파리입니다. 혁명의 도시,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 파리를 가리키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말해주듯 파란만장한 프랑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수도 파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 불과했던 파리는 루이 14세 때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며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이후 파리는 혁명과 전쟁의 역사를 걷게 됩니다. 파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 띨리르는 사실 프랑스 혁명 때 베르사유 궁전에서 쫓겨난 루이 16세와 가족들이 강제로 구금돼 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루이 16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콩코르드 광장엔 높이 23m의 오벨리스크가 우뚝 서 있는데요. 약 1600자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 이 첨탑은 이집트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양쪽으로는 프랑스의 강과 바다를 상징하는 분수대가 있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로마의 산피에트로 광장의 것을 본따 만든 이 분수대는 마치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역사를 싣고 자유와 평등의 새 시대를 연 프랑스 혁명의 의의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튠르리 공원에서 시작된 프랑스 역사의 근현대사는 샹젤리제 거리를 거쳐 개선문으로 이어집니다. 높이 50m, 폭 45m의 이 거대한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지시로 건축됐습니다. 로마를 동경하고 숭배한 나폴레옹은 로마 건축을 모방한 장엄하고 웅장한 개선문을 지어 군사적 강대함을 과시하고자 했는데요. 로마 시대의 개선문과 모습은 유사하지만 크기는 거의 2배에 달해 위용을 자랑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을 본따 만든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승리한 프랑스군을 위해서 나폴레옹 황제가 1806년 착공을 했는데요. 격동의 세월을 거쳐서 1836년 완공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문을 만든 나폴레옹은 이 문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신이 돼서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개선문에는 나폴레옹의 공적을 찬미하는 총 10개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요. 나폴레옹은 결국 죽어서야 이 문을 밟았지만 그가 남긴 개선문은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개선문 안으로 들어서자 나선형 계단이
전망대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와우. 야, 기가 막힙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방사형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파리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날의 파리는 19세기 중반에 정비됐습니다. 그 이전엔 파리를 관통하는 젖줄 센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도시를 굽이굽이 흐르는 센강 위로 파리의 역사가 흐릅니다. 어둠이 내리자 파리의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불야성을 이룹니다. 파리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센강과 주변의 문화유산들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과거의 흔적과 유산이 남아있는 옛 도시, 마치 서울의 여의도처럼 강으로 둘러싸인 시태섬은 파리 역사의 발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시태섬을 지켜온 상징적인 건물은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갈비뼈처럼 벽을 지탱해주는 버팀벽을 이용해 벽체를 얇게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었는데요. 벽이 얇아지자 마치 불꽃이 장렬하는 것 같은 장미 문양의 창문이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있는 첨탑의 장대한 위용과 외관을 장식한 각종 섬세한 조각들은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위대함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중세 프랑스어로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노트르담은 1163년 성모 마리아를 위한 성당으로 개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면 중앙에 위치한 지름 9.6m의 거대한 장미창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밑으로는 28명의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노트르담의 문은 3개의 입구로 나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문과 그 할머니를 기리는 안나의 문, 그리고 중앙에 최후 심판의 문입니다. 중앙문 위에는 영혼의 무게를 재는 천사와 악마의 저울이 있고 그 위로 이를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지옥과 천당의 모습을 그린 아치의 정교한 조각들이 모두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성당 외벽에 이처럼 조각을 새겨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성당 내부는 높이 69m에 길이 130m로 동시에 9,000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요. 높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은 오묘한 색채로 성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연출합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지름 12m의 장미창에는 12제자에게 둘러싸인 예수가 묘사돼 있어 고딕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르담 성당은 절대 왕정 시대와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됐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 황제가 대관식을 치른 이후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체 어떤 곳이 이처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노트르담의 전망대인데요. 개선문의 전망대와는 다르게 고풍스런 파리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숱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도 이처럼 훌륭하게 문화유산을 지켜낸 파리의 모습에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Paris is very nice. There's a lot more history here than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so that's one reason I like it. There's a lot more historic places and things to see. Écrasé par la taille des monuments et c'est très impressionnant de les voir comme ça d'en haut. Voilà, c'est tout à fait différent quand on est au pied d'un monument de le voir quand on est ici au-dessus. On se sent. 사실 사람들이 줄을 선 이유는 개선문이 아니라 이 안내문에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노트르담의 종직인 꼽추 콰지모도와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이 유명세를 타자 콰지모도의 일터로 등장했던 엠마누엘 종은 노트르담의 명소가 됐습니다. 물론 콰지모도 같은 종지기는 없지만 그 울림과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노트르담을 찾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 한 편의 소설이 노트르담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파리에는 노트르담 성당처럼 사라질 뻔했던 위대한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에펠탑입니다. (19세기) 대표적인 건축물인 이 탑은 높이만 무려 320m로 1889년 파리의 만국 박람회장에 세워졌습니다. 3층의 전망대와 철골 구조물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세계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앞에서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에펠탑은요 188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졌을 때는요 고철 덩어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새로운 예술품으로서 이 파리에서 대상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8,000개의 철골을
250만 개의 나사못으로 연결해 건설했다는 에펠탑은 무게만도 7,000톤에 달합니다. 더위와 바람까지 계산해 만든 당시로선 최첨단 공법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설 이후 40년간 세계 최고 높이의 탑이었다고 하니까 프랑스는 국민적 자존심에 걸맞는 상징물을 갖게 된 셈이었습니다. 에펠탑은 교량 기술자인 구스타프 에펠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한 것인데요.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철제 골격을 드러낸 구조물이 파리의 고풍스러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에펠탑의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에펠은 이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 25개월 만에 탑을 완성하는데요. 완공 당시만 해도 20년 후에 철거하기로 약속한 임시 구조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매년 6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에펠탑을 찾은 방문객만 2억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부가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순교자들의 산이란 의미의 몽마르트르는 예술가들의 성지이기 이전에 종교의 성지였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19세기 말에 세워진 순백의 성당 사크레 꾀르가 파리를 굽어보고 있는데요.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의미의 사크레 꾀르는 파리의 다른 성당과 분위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성당 정면에는 대리석으로 조각한 예수상과 함께 선왕인 루이 왕과 프랑스를 구한 성녀 잔다르크의 기마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의 패배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하고 호국의 뜻을 담아 1876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중앙의 높이 83m, 폭 50m, 내부 길이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돔과 성화는 간절한 신앙심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프랑스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사크레 꾀르는 건축을 시작한 지 40여 년 만인 1910년에야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헌당식은 완공 후 9년이 지난 1919년 치러졌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였습니다. 파리는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염원대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가득한 도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샤크레 꾀르는 프랑스인들의 집념이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샤크레 꾀르 성당을 조금 벗어나면 예술가들의 거리로 불리는 테르뜨르 광장입니다. 테르뜨르 광장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를 생계로 살아가는 거리의 화가들로 북적이는데요. 한국인들에게도 꽤 유명한 여행지다 보니
한국말을 아는 화가도 있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하세요. 멋있어요. 그림 그리세요. 19세기 변두리 조용한 시골 동네였던 몽마르트르는 삶이 궁핍한 화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아뜰리에를 내주었습니다. 마네,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피카소와 샤갈에 이르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이곳 몽마르트르에서 탄생했습니다. 마네나 피카소는 더 이상 없지만 여전히 몽마르트르는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Place du Tertre, c'est une très ancienne place, mais avec tous les peintres comme ça, c'est depuis environ 50 ans après-guerre. Et avant, déjà, il y avait une tradition. Et au début du siècle, il y a eu quelques peintres très connus qui ont débuté ici, comme Picasso, qui était très pauvre. Il a inventé la période bleue ici, il avait un atelier dans le quartier. Et les peintres venaient ici parce que c'était un quartier pas cher, c'était comme un village. 좁다란 길을 따라 남아있는 화가들의 옛 아뜰리에와 유명한 화가들이 수시로 걸어 다녔을 이 길도 다른 성지들처럼 점차 상업화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옛 영화는 사라지고 그 시절의 아련한 잔상들만 남아있지만 몽마르트르는 이곳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파리와 이곳의 문화유산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Parce que c'est un quartier, Montmartre, c'est un quartier qui était très populaire. Au 19e siècle et au début du 20e siècle, c'était un quartier où habitaient les gens très populaires, mais où aussi ont vécu des peintres. Donc c'est un quartier d'artistes. Et puis aujourd'hui, c'est un quartier très touristique parce qu'il y a eu le Sacré-Cœur, que quand on est tout en haut, on a une vue de tout Paris. Et donc voilà, c'est en même temps joli. 한 젊은이가 기둥 위를 무대 삼아 진기한 축구공 묘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어느새 공연장이 됩니다. 세기 말 유럽 미술의 지형을 바꿔놓은 이 문화적 해방구는 지금도 여전히 흥미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잡아 끕니다. 구속된 삶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는 예술가들의 메카 몽마르트르는 파리의 예술가들이 있는 한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곳 파리가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파리에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파리는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더 화려한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들뜨게 합니다. 센강을 오가는 유람선에 오르니
유서 깊은 파리의 건축물들이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져 더욱 낭만 있고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요. 유럽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세기에 걸친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당당히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켜온 도시 파리. 오늘날 파리가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것은 유구한 문화유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애정과 자긍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리와 파리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Ne mettra les mains sur toi.